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나들이와 함께하는 공동육아 프로젝트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6월이에요. 우리 아이들 적응은 잘 끝났나요? 적응 잘하고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나요? 또 이번 6월에는요, 우리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순서로는요, 자존감, 자존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이 언어적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공감 대화법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부모님들 또 식사 전에 우리 아이들 원에 보내시고 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자아 존중감, 자존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야겠죠.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맞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관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 일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은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은요,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가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 학자가 1890년대에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자존감과 자존심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자존심은요, 영어로 pride라고도 합니다. 이 자존심과 자부심의 영어가 같더라고요. pride라고. 네. 그런데 자존심은 무엇이냐? 바로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바로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심 또한요, 자존감처럼 좀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하자는 마음은 같아요. 같은데, 자존감은 주체가 나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어때요? 주체가 남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이 너무 잘났어요. 학벌도 좋고요. 돈도 많고요. 학력도 많고 지위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은 그리고 자존심만 높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가 남이냐 또 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과 자존심과 자부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존심은요, 자신의 내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난 실패했지.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존심은요, 외부의 인정과 평가에 대한 욕구에 관련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교나 또 경쟁에 대해서 비롯한 감정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경쟁, 그리고 나만의 이런 경쟁,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은요, 비교 대상이 없지만 자존심은 비교를 통해서 이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남으로부터 자신을 당당히 표현하면서도 또 나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 또한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존심이요,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자존심이 보통 센 경우가 많잖아요. 괜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했는데 아닌데? 라고 쳐내거나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좀 서운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반대로 자존심이 낮은 경우에는요, 내가 무엇을 해도 난 해내지 못할 거야.
나는 무엇을 해도 저 사람보다는 잘나지 못하고 비교를 해도 저 사람보다는 나는 잘나지 못했어 라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자존감도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부심은요? 자부심도 pride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성취도가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결과. 그래서 내가 어떤 소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신에 따라서 이 단체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만약 일을 하신다면 어떤 회사에 속해져 있는데 내가 이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쉽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부심이 없다. 계속 이직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아무리 좋은 점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일만 생겨도 '아 이직해야겠어. 아 나는 이 회사 못 다니겠어.' 라는 생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 또한 자존심 또한 자부심 또한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도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루어지는 이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때마다 이 역할이 다양하게 수행돼야 하는데요. 또 이렇게 제가 이 부모 역할 6단계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먼저는요, 이미지 형성 단계입니다. 이때는요, 임신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신 기간에는요,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비 부모로서 출산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앞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지 그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이가 혹여나 또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여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또한 그리고 불안감과 동시에 너무 기대되는 마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또 나올까라는 기대되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딱 유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양육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출생 때부터 보통 24개월까지를 양육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요, 언제 어떻게 아이에게 얼마나 베풀어야 하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말을 할 줄 아나요? 아니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표현하죠? 옹알이 아니면 울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양육자가 내 애착 관계인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양육 그리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뭘까요? 아동기입니다. 만 2세에서 5세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가장 관련된 과정이죠. 이때는요, 애착 단계에서 훈육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부모님들 중에서는요, 나는 아직 아기가 어려서요, 애착 단계에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저는 이제 훈육의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 훈육에서 나오게 됩니다.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시기?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권위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려면 먼저 우리 부모님의 위치가 우리 아이들보다는 높아야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청소년 시기, 초등학교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돼. 라고 됨과 안 됨을 알려주는 시기는 조금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머리로 알아요. 양심으로 압니다. 아,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강압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강압적으로 나가게 되면 청소년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이랑 어긋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훈육의 단계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훈육의 단계를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설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왜 너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 강압적인 말보다는 훈육의 말, 그리고 설명의 단계로 해주어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알아듣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의존 단계인 이 성년기에서는요, 이제 10대 청소년기 때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부모님은 상담의 역할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에 깊게 들어가다기보다는 너가 이런 고민에 있을 때 부모님에게 터놓을 수 있는 정도. 우리 친구가 걱정이 있었을 때 부모님한테 터놓아서 우리 부모님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되고요. 마지막 중년기에는 우리 자녀가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독립을 해서 이제 떠나는 시기를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6단계로 부모님의 역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이 시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화 전기인데요. 바로 0세부터 이제 12개월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는요, 먼저 우리 애착자와 가까워지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요. 몇몇 친밀한 대상에게 이제 애착 표현도 하게 되고, 또 6개월이 이상이 되면은 낯을 가리기도 하고요. 또 낯을 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 애착자가 누구인지, 내 양육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을 나눠주시는 시기,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요? 우리 아이는 아직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또 계속 뭐 흑백이나 이제 칼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런 시기인데도 이때도 말이 중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이때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직 말은 못하더라도요, 느낌으로 알게 돼요. 보통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가면은 우리 또래와 같은 이 12개월 이하의 아이들이요, 울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나는 여기서 울어봤자 내가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이 시기를 지났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나는 우리 아이가 12개월 전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줬을까? 우리 아이가 기저귀가 다 쉬가 묻어서 찝찝하다고 우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줬지? 너무 민감하게 애가 울지 않아도 나는 해결을 해줬는지 아니면 울어도 바로바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무시받나? 아니면 내가 사랑받나? 내가 아니면 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안 챙겨주는 것 같아. 라는 다양한 감정들을 이 시기 때 아이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 느꼈던 것들이 언제 나타나나요? 바로 영아 후기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영아 후기 때는요, 우리 걷고 또 세상을 탐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장 강해요. 우주의 중심은 나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3살에 어린이집 보내시는 경우가 요즘은 많으시죠. 어린이집을 보냈는데요, 사진을, 모바일 알림장을 보면은 우리 아이가 혼자 놀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꼭 같이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유독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다른 영역에 있는 것 같고, 이런 걱정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혼자 노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네. 아이들,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기 이전에요. 먼저 나를 먼저 탐색하고 온 세상의 중심은 나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노는 것, 그리고 나 혼자서 노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놀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기에는요,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자꾸 날 무시하는 말투를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데 자꾸 못하게 해요. 엄마가 해줄게. 그거 위험하니까 내가 해줄게. 하면 안 돼. 자꾸 막아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가요, 이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 내 자아 존중감이 언제부터 생기냐라고 많이 물어보셨을 텐데, 이 자존감은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어렸을 때, 이 영아 시기 때부터 이미 발전을 해 나가고 자리를 잡고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줄게. 괜찮아. 이건 위험하니까 내려와야 돼.'라고 나의 욕구를 자꾸 막는 순간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또 대상 영속성이 생기게 됩니다.
깍꿍놀이 있죠. 깍꿍놀이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천 뒤에 우리 엄마가 있어 라는 대상 연수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연수성이 잘 발달된 아이들은요, 어린이집에서 대상 연수성이 잘 발달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했을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처음으로 떨어졌을 때도 '아 지금은 잠시 떨어지지만 집에 가면 엄마와 잘 지낼 수 있어.'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시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걸음마 시기인 만 1 세에서 만 2 세에는 어떤 것들이 발달이 될까요? 바로 이 시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옹알이를 하다가 이제 단어를 얘기해요. 약 1000개 정도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통제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부모 역할의 이 6단계처럼요, 이 시기에는 애착 단계에서 훈육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계속 우리 부모님들께서 애착 단계에 머무를 경우, 애착 단계에만 있고 훈육의 단계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 통제에 대한 영역이 모호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 상황만 자꾸 벗어나려는 상황,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갔는데 자꾸 떼를 쓰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하면서 계속 울어요. 그럴 때는 "아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아 지금은 사 줄게." 라고 하면서 이 울음을 당장 멈추는 거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는 제대로 된 훈육이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벗어나서 하려면 우리 친구들 이미 다 까먹었어요. 이미 그 상황이 지났는데 '왜 엄마는 나한테 뭐라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기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우는 시기를 누구한테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양육자인 부모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을 통해서 '아 내가 내 우주의 중심은 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충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우리의 유아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어린이집에 가거나 또 유치원으로 이제 옮기는 바로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어떤 대상의 외적인 형태가 변화가 되어도 그 안에 있는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요, 또 거짓말을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부끄러운 게 싫어. 남들에게 쪽팔리고 좀 서운하게 하는 게 싫다.'라는 이런 마음들이요, 자리를 잡게 되고요. 또 유아기 때 형성된 것이 평생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가장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마음이 커지는 시기가 바로 이 유아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제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 차 이제 곧 등원이 5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신발을 신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께서 혹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또 함께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요. 지금 당장 나가야 돼." 그런데 신발을 잘 못 신고 있어요. 근데 뭐 3살 친구들은 그럴 수 있죠. 네. 부모님들이 보통 신겨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형아들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 우리 아이가 신발을 잘 못 신고 있어요." 네, 뭐라고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그러죠. "아 알았어. 이번엔 엄마가 해 줄게." 잘 안 돼? 엄마가 도와줄게." 여기는 우리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님들만 계시네요. 네. 우리 시어머니께서 "아 빨리 신어야 돼. 이 호차가 안 돼." 네, 이 호차 우리 아이들이 뭐 바로 알죠. 네. 한쪽을 내어 주고 "네 엄마가 다 할 동안 해 봐." 근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속이 터지죠.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우리가 시간이 넉넉할 때는 당연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엄마가 기다려 줄게. 한쪽 해 볼까? 도와줄까?'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해요. 너무 바빠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다양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답답해. 너 왜 이렇게 느리니? 그것도 못해? 엄마가 해 줄게." "신발 하나도 제대로 못 신나? 너 맨날 그렇게 신더라." 이런
비판의 말이 가끔씩은 나가지 않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기분 좋을 때는 사실 이런 말들이 나가지 않아요. '어 이런 심한 말을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급해요. 예민해요. 또 우리 아이가 아침부터 내 신경을 긁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아니 저번에도 못 하더니 저번에도 너가 한다고 해 놓고 못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해 준다니까?'라고 이렇게 쪼끔 날선 말이 나가진 않는지 이런 말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떼를 쓸 때 이것도 함께 채팅으로 함께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나 이거 사줘." 아니면 정말 이유 없이 사 달라는 것도 아니야. 정말 이유 없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훈육의 말을 해 주시는지 또 함께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안 해요. 저는 신발을 듭니다. 매를 듭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저는 무시하고 그냥 안고 갑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말로 해. 우리 하윤이가 그래도 말을 할 줄 아나 보네요. 네. 근데 막 안 들려요. 말로 해." 엄마는 진짜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는 난리 브루스를 털 때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는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이야. 조용히 해." 라는 말이 보통은 나가죠. "쉿.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계속 짜증을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들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사실 화가 날 때가 있죠. 네네. 그쵸. 그래서 쪼끔 아니면 우리 시온이 어머니처럼 빨리 전환을 시켜 주시든지 그 상황을 아이가 인지를 못하게 다른 걸로 빨리 해결을 해 주시든지 이런 맞아. 그런 상황들 있죠. "혜인이 어머니 네. 당연합니다. 네. 무서운 아저씨 와." 하면은 우리 아들 바로 효과를 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영아기 때만 먹힐 때도 있어요. 이제 유아기 가면 머리가 커 가지고 그런 거는 전혀 듣지도 않을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네. 채은이 어머니, 로아 어머니까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그냥 뭣도 모르고 아무 설명도 없이 소용없어." 아니 이제 우리 아이가 왜 우는지는 아는데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안 데리고 나와." 이렇게 자꾸 협박조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요. 우리는 너무 다양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듣는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내가 우리 아이들과 싸웠어요. 싸우기보다는 이제 훈육을 하는 상황이죠. 훈육을 했는데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크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말을 받아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하고 있어요. 이거 던지지 마."라고 했을 때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던져요. 엄마 말을 무시하나? 무시하면은 어때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하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내가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싸우신다고. 이게 왜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머리가 컸어요. 말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또 그도 나에게 어떤 말을 계속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은 내가 부모님이 이길 수 있는 시기라서 권위적으로 누르고 또 권위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듣게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 훈육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말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심이 상하면요. 자존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면 자존감까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교육의 또 본질은요,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이 언어가 우리 아이들의 말을 바꾼다는 거. 내가 쓰는 단어, 우리 아이가 그대로 쓰고 있을 때 헉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쓰던 말인데 우리 아이가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럴 때 좀 당황하신 적도 있으시죠?
나의 말이 우리 아이의 내일의 말을 바꾸고요.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언어를 바꾸고 자존심,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아기 시기 때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아기, 그리고 초중고인 청소년기까지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한번 인식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듣는 언어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그리고 우리 아이의 언어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언어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부모님을 예를 들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텐데, 회사에서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들었어요. 회사에서 계속 혼났을 경우도 있지만, 옆에서 계속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어디까지 와요? 우리 집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회사와 집은 분리하면 너무 좋지만 그게 되지 않아서 자꾸 집으로 그 감정을 가져와서 그 감정을 우리 아이에게 표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나는 짜증내진 않았지만 옆에서 계속 소리를 높이면서 옆에서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내 기분도 어떻게 될까요? 네, 기분도 당연히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도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어떤 온도에 따라서 아이의 언어의 품격이 달라지고요. 쓰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언어의 환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언어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이 단어들을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너가 그렇지 뭐. 너는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못난아.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거 진짜 못생겨서 하는 거 아니죠. 너무 귀여워서 하는 말인데도 이 아이가 점점 클수록 못생긴 거와 예쁜 거에 대한 기준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닮아 이러니?" 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유 고집만 세 가지고. 이런 좀 부정적으로 내가 툭툭 내뱉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 우주의 중심은 난데 내가 필요 없다고 하네.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사랑해서 나가 '내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존재로 느껴지게 하는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말이 누적되면서 '나는 진짜 못생겼구나.' 그렇게 하면서 뭐랑 비교를 하게 돼요, 청소년기에는? 연예인들과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아이돌. 요즘 오히려 그 거식증이 초등학생들한테까지 나타날 정도로 거식증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살을 빼려고 할까? 이 아이돌과 나를 자꾸 동일시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아이돌은 너무 예쁘네. 저 남자 아이돌은 저렇게 멋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나쁜 아이지.'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엇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자존감이 훨씬 낮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언어 환경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봐야겠죠? 우와, 땡땡이는 잘하는 것이 정말 많구나. 로아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은 없어. 수아는 엄마 아빠의 최고의 선물이야. 체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어? 우리 찬솔이의 의견이 너무 중요해. 엄마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줄게. 라고 인정해 주는 듯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려도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어린 경우에도요, 우리 친구들이 가족 회의할 때 꼭 끼고 싶어 해요. 왜? 나도 이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거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도 뭔가 큰 역할을 맡고 싶거든. 이런 아이들의 마음에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녀의 말을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고 또 수용해 준다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높여 줄 수 있고 자존감을 훨씬 높여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가 자신의 가치와 능력, 그리고 소속감을 인정받는 심리적인 환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자꾸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우리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도 함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사실 영아기 때는 많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가게 되면 훨씬 많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통은 요즘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 그리고 내가 행동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함께 생각하면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요.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이 자존감 낮은 아이들의 특성, 그리고 어른의 특성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회피한다는 건 뭐예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요. '내 잘못 아닌데?' 자꾸 실패를 다른 사람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는 혼자만의 활동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불평이 많고 화를 잘 내고 비협조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질 경우가 있죠. 왜?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싫어요. 몰라요. 귀찮아요." 이 말들 6-7 세부터 엄청 많이 씁니다. 왜 모르는지, 왜 싫은지, 왜 귀찮은지를 아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갈등이 많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예민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관찰했던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동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동일하게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친구에게 돌리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평불만이 많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내 스스로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 이거 잘했어? 나 이거 못했어?"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요. 다른 친구에게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행동이 부족하고 자꾸 의존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 바로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동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래서 환경이 너무 중요하구나.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 우리 아이들의 사고가 점점 부정적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께서 알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의 환경에 지속적인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도 함께 봐야겠죠. 먼저 독립적이에요. 이 독립적인 것은요, 어디서 나왔냐? 우리 영아기 때 만들었던 애착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자꾸 무시를 받는 느낌이 들고 또 방임이 드는 느낌을 들었을 때는 자꾸 어떤 애착이 형성이 되나요? 불안적 애착이 형성이 됩니다. 불안정 애착은요, 어린이집에서 떨어질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가진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지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대처할 수 있게 되고요. 타인을 생각하며 타인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신에게 문제나 실패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성취감을 갖게 되고요. 항상 확신을 갖고 또 유머 감각도 있고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누구에게나 사랑받기 때문에 또 스스로 사랑스러운 '난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너무 좋은 친구야.'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에 인내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양보도 잘하고요. 모든 일에 신나고 재미있어하고 자신의 표현을 잘하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잘 쓸 수 있는 아이가 바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 부정적인 환경과 또 긍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자존심만 너무 세고 또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무언가를 실패했을 때 두려워서 오히려 실패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로 우리 부모님들은 키우고 싶으신가요?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한 번 더 도전해 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도전을 즐기는 아이로 키우고 싶진 않으신가요? 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오늘 하시는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온도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저온일 때가 있고요. 고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보통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목소리가 커지고요. 또 막 점점 열이 올라오죠. 내가 화는 내지 않았지만 점점 열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화가 나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리를 지르고 또 아니면 진짜 심한 경우에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반대로 실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우리 부모님이 꼭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우리 아이와 지금 또 뭔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요. 이 훈육 시 또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길 때는요. 여기 밑에 표 보이시죠? 표 보이신 것처럼 마음보다는 뇌, 생각을 많이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냉철하게, 냉소적이면서 단호하게 훈육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한 번 더 했네.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될 약속이야. 우리 엄마와 나의 약속은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도 다음부터는 너의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알겠지? 라고 하고 딱 끝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똑같은 말을 5번, 6번, 5분, 10분 계속 끌고 가다 보면요. 나도 화가 나고 아이는 지치고 또 제대로 훈육해야 되는 그 방향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고온으로 또 마음과 또 머리를 다해서 우리 아이에게 말을 해 줘야 될까요? 바로 칭찬해 줄 때입니다. 칭찬해 줄 때 작은 것을 실천할 때도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와 이걸 했다고? 너무 멋있다. 역시 땡땡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야. 우와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했네. 너무 멋있다."라고 과하게 칭찬해 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을 함께 할 때도 엄마가 '나랑 놀아주기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표정들이 있어요. 그죠? '나랑 억지로 놀아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꼭 놀아줄 때는 우리 아이가 5분 10 분이라도 집중해서 우리 아이가 즐겁게 놀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요. 마음과 뇌 이 생각이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상심 이제 평소에는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의 언어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또 우리 부모님의 언어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요, 우리 아이의 언어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시간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고온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 아이가 들었을 때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상처받았을 그런 말들이 자꾸 나가게 됩니다. "너는 왜 그러니?" 그리고 또 나는 그냥 이야기를 한 건데 "아 이런 부분은 아빠 닮아서 그래." 이렇게 하는 그 한마디 있죠. 아빠를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엄마를 무시하는 그 말들이요. 우리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쌓여서 자꾸 그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나는 여자아이예요? 그러면 엄마한테 자꾸 마음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자꾸 엄마를 무시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나를 무시한 듯한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빠를 자꾸 무시해요. 그러면 집에 있는 남자아이는 '나도 저렇게 무시를 당하겠구나.'
나도 아빠처럼 나도 남자는 보통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존재구나 라고 자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외동이 그 집에 혼자 있는 친구가요, 남자, 이제 엄마 아빠의 이 마음을 둘 다 받아서 더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줄이고 어떤 말을 늘려야 할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함께 가지고 와 봤습니다. 먼저는요,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75%, 나머지는요, 아이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말하는 상대에게 있겠죠. 아이가 나 싫어, 안 먹어, 막 집어 던지고 했을 때 그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앞에서 빌드업 해온 마음이 상해왔던 그 시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정확하게 이해하며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대화의 시작은요, 바로 공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부모님들도 어때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자꾸 내 말을 자꾸 일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자꾸 말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쵸? 그 MBTI T와 F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는 그냥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해결 안 해줘도 돼. 지금 당장 해결 안 될 걸 난 알아. 근데 그냥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왜 내 이 얘기 깊은 의도 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공감은, 아, 그렇구나. 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따뜻하게, 따뜻하게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은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공감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 대화법으로 우리 부모님은 아이가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앞글자만 따와서 마음이 빛나는 WITH 대화법이라고 위드 대화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watch, 지켜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아,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 애가 처음에는 싫어, 짜증나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진짜 싫은 게 아니라 자기는 조금 서운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아이가 난 좀 불안했던 거야. 불안해서 그냥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싫어, 안 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아이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watch,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숨은 의도를 알았다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 로아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이 불안한 거야. 우리 수아는 짜증난 게 아니라 서운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맞아. 그럴 수 있어.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아빠한테 그런 적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true. 그렇지만 어떨까? 우리 상황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감정을 먼저 알아주고 해 주는 경우에는요. 아까 뭐 신발을 못 신었을 경우나 밖에서 때를 썼을 경우에도요. 공감은 먼저 해 주되 뒤에는 해결 방법을 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ave a try. 고마워. 같이 생각해보자. 엄마도 도와줄게. 맞아. 지금 너무 화가 났는데 멈췄네?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watch 할 때,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눈빛을 장착하는 겁니다. 얘가 잘했니, 못했니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관찰이 중요하다는 거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고요. 평상시에는 잘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싶은 건지를 감정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했거나 너무 기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채련이가 너무너무 기뻤구나. 그런데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막 자기는 억울해서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말 끊지 않고 먼저 존중하고 들어주는 태도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메시지에는요, 너의 생각, 나쁜 마음,
또 화난 마음, 불안한 마음, 미운 마음, 나쁜 마음 아니야가 핵심이에요. 네. 엄마도 아빠도 미울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미울 때도 있어. 가끔은 우리 아이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가끔은 봄이가 엄마는 가끔 미울 때도 있다. 왜? 엄마가 말을 했는데도 들어주지도 않고 또 이거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줬을 때는 엄마가 너무 속상할 때도 있어. 하지만 엄마는 이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나중에 우리 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오히려 너무 기뻤고 그 마음이 사라졌어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감정은요 좋고 나쁜 감정이 없어요. 그냥 불쾌 감정, 쾌감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를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아유, 아유 너 때문에 또 이렇게 됐지. 뭐 네가 그렇지 뭐. 항상 그렇지 뭐." 이런 말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true. 정확하지만 단호하게 규범과 규칙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마음을 알아주면 그러면 훈육은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훈육 너무 필요하죠. 이제 뭐 유명한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에서도 그냥 무조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줘라가 아니라 공감해 주고 난 뒤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규칙만 알려주고 말 딱 끊기. 계속 질질질 끌지 않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신발 신거나 아니면 떼를 썼을 때도 "음 그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너가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딱 데리고 나가신 것처럼 "너처럼 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규범과 규칙을 꼭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아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주시면 좋은데요. 이 방안은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방안보다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엄마 지금 두 가지 알려줄게. 지금 양치할래? 아니면 나중에 공부하고 양치할래?" 이 두 가지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양치할 때도 "지금 바로 양치할래? 아니면 동화책 3권 읽어 주고 양치할까?"라고 아이가 선택하고 싶은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 살, 5 살이 된다면 이제 스스로 약속을 정해 볼 수 있도록 또 "이번에는 우리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지? 다른 친구가 너의 장난감을 만졌어도 무조건 너 장난감이라고 뺏는 게 아니라 먼저 만지는 친구가 그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거야."라고 정확한 규칙과 정확한 약속을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 친구도 분명히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업업 시켜 주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가정 환경에 대해서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꾸짖고 야단치는 것보다 구체적인 칭찬을 많이 해 주는 부모님, 그리고 나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지 않는 가정, 그리고 자기만 이겨야 된다는 이제 경쟁심을 꼭 넣게 하지 않는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가정, 그리고 쉽게 완성할 수 있는 과업부터 알려주는 우리 가정, 그리고 실패 경험도 이제 경험으로 쌓으면서 성공 경험을 늘려주는 가정, 마지막으로 "넌 할 수 있어. 넌 너를 좋아해. 너는 사람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긍정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가정이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아이에게는 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른들끼리 있었을 때 자꾸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가 둘이 있을 때 그때만 이야기를 하면 좋을 이런 말들을 아이가 옆에 있는데 자꾸 하거나 밥을 먹고 있는데 자꾸 싸우거나 투닥거릴 때 우리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자꾸 동일시돼서 '아 나 때문에 싸우나? 나 때문에 돈이 없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라는 생각이 자꾸자꾸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이 모든 원인을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꾸 듣는 아이는요 어때요? 자신이 졌을 때, 실패했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실패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중에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더 잘 사는 가정, 아니면 더 공부 잘하는 가정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땡땡 아빠 저기 아빠는 우리보다 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집에서는 맨날 캠핑도 같이 가고 주말에는 엄마랑 맨날 시간 써 주는데 아빠는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요. 아이가 '나 때문에 싸우나?' 그리고 남을 이해해 주는 그 시간에 나도 자꾸 아빠를 비판하게 되고 엄마를 비판하게 되고 무시하는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고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있었을 때 아이가 듣는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을 하면 좋을지를 잘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은지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툴 일이 매우 많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투고 싸우더라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하고. 그렇죠. 애들 없는데 야산 같은 데 많단 말이에요. 애들 앞에서는 애들이 특별히 어릴수록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이럴 경우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난 진짜 짜증나. 자, 이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아빠. 다 알고 계시네요. 아빠 편을 어떻게 아빠가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해요. 엄마도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이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적으로 남자 잘 무시하지 않아요. 자존은 내 부모의 사이에서 온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지? 이런 게 어느 날 궁금할 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뭐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이런 거 물어보죠.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꼭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니가 술 처먹고 들어가면 쓰냐고! 엄마 너 낳고 너 이혼도 못했어 아주 그냥. 넌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는. 아우 찔려라. 그래도 좀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너무도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엄마 우리 딸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냥 엄마 너 낳고 그냥 노래를 정말 한 일주일을 불렀나?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떻게 낳은 거야? 좋지 않다.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 잉? 엄마는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똑같다.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아. 제사가. 그래가지고 형 하나로는 제사를 다 못해. 그래서 제사를 도우려고 너를 낳았어. 그러면 제가 그때 야 그러면 나는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태어남 자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자존의 중심부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자존감을 높이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툴 우리 일이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오늘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 또 우리 아이에게 전하는 나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댓글창으로 함께 적어볼까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오늘 이 적어주신 말을 오늘 우리 아이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는 10달 동안 땡땡이를 품었을 때 엄마는 너무 기뻤어. 그리고 엄마는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너무 기대됐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댓글창으로 함께 적어보고 마지막으로 나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민이 어머니 사랑이 넘쳐서 너가 태어났어, 아민아.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너무 높아질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우리 강사님 말대로 진실을 말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우 언니, 우리 시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시우 만나러 달려왔지. 와, 이 얘기 들어도 우리 시우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시연이 어머니가 시연이를 만나고 싶어서 엄마가 열심히 지켰지. 요즘은 진짜 아기 가지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런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진짜 열심히 지켰다는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10달 동안 우리 아이가 혹시나 잘못될까 정말 온갖 검사를 하면서, 그죠? 하랑이 할머니가 너를 낳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사랑을 많이 했어. 엄마, 아빠 열심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꼭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이가 왔을 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체르니, 엄마, 아빠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야. 우리 아이도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들이 감성 포스터 혹시 다 받으셨나요? 이 포스터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상호작용 팁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스터에 있는 글자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소중한 보물이야. 너는에 이제 우리 아이 이름을 넣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 누구는 사랑이는 소중한 소중한 보물이야. 보물이야. 아, 맞아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스킨십과 함께하는 즐거운 오감놀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포스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뇌는요, 만 3세까지 가장 활발하게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오감 발달은요, 우리 아이의 이제 앞으로의 정서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너는 소중한 보물이야 라는 말과 함께 꼭 안아주는 스킨십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의 감각기관에 따뜻한 감정이 오랫동안 기획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모 포스터가 매달 나가니까요. 꼭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부모 놀이 코칭 가이드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뭐야 만 1세 건데요. 만 1세는요. 이제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는 뭐 식판이라든지 부엌 놀이 그리고 그림책, 맛있는 반찬 등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장도 보고 그 장을 차려보면서 재밌게 놀이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6월 4, 5, 2단계 이제 꼬야에서는요, 이 포스터가 나갔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나는 내 편이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빠와 놀 때요, 어떻게 놀이하면 좋은지, 뭐, 토끼야 거북이 놀이, 아빠 턴을 통과하기 등 몸으로 놀이해 줄 수 있는 놀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적어 놨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온 세상의 전부인 우리 부모님이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어서 꼭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또 실패하고 나서도 회복하고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꼭 든든한 등대처럼 지켜주는 우리 부모님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꼬야 만 2세에서는요, 뭐, 쌓기놀이 할 수 있는 블럭도 나가고요. 그리고 축구공이나 또 축구복 등 우리 아이들이 액티비티하게 몸으로 풀 수 있는 이런 장난감들이 나가고, 부모 놀이 코칭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가정에서도 어떻게 놀이할 수 있는지 저희가 참고될 수 있도록 다 넣어 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놀이 코칭 가이드와 우리 이 포스터는요, 매달 나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이 거리에 걸어주시고 감성 언어 포스터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시간 동안 오늘 교육을 들어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7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